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셀트리온 같이 한번 볼 건데, 오늘 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빗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또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니까 감기도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번 주 셀트리온 역시 뭐 쉽지 않은 그런 한 주였는데,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먼저 보고, 우리 좀 셀트리온 관련해갖고 오늘 어떤 걸 이제 보고자 하냐면, 아무래도 이제 서정진 회장이 최근 들어갖고 그 5조 매출을 자신을 했어요. 5조 매출을 자신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2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지, 과거에 서정진 회장이 매출의 어떤 그 목표치를 세웠을 때 어느 정도 좀 달성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면서 과연 올해 셀트리온이 이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은 시장이 뭐 같고 종목이 뭐 같지만 그래도 좋아요 하나씩은 여러분들 뭐 눌러주세요. 유튜버들이 뭐 이런 거 먹고 사는 건데, 그죠? 자, 그렇게 해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2626포인트, 코스닥이 725포인트 이렇게 됐는데, 최근 들어 코스피의 멱살을 잡고 올라가는 친구가 이제 누구냐? SK 하이닉스죠. 삼전이라든지 뭐 나머지는 뭐 지지부진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이제 수급발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HBM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나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수급의 부분들이 이제 생긴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수가 약간 오르는, 약간 왜곡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골고루 오르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봤을 때 체감상으로는 거의 하락장이었죠. 지금 하락 종목이 이렇게 보셔도 우세합니다. 하락 종목이 코스닥은 뭐 1772개, 그리고 코스피는 581개 정도. 상승 종목을 거의 압도를 했죠. 하락 종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이제 양매수세 들어왔고, 코스닥은 이 양매도세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한 0.17 정도 뭐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지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 지수를 이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 하방 추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봉상으로.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이 추세를 넘어서는 이런 형태의 추세 전환이 올해는 일어날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천둥 엄청나게 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도 과연 올해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인지. 일단 코스피부터 볼게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코스피니까. 자, 최근 들어갖고 여러분들 이 추세를 넘었습니다. 사실 추세를 넘었어요. 추세를 넘었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는 거야? 어느 정도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 그룹주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는 건, 어쨌든 간에 지수는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세 전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리테스트 온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테스트 온다 해도 뭐 요런 구간 조금 더 이제 깊게 뺀다라고 해도 이제 2500포인트, 2500한 60에서 20포인트 정도. 이 정도는 뭐 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껏 이 61선 돌파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음봉이 떨어졌어. 지금 벌써 이제 2번 연속 그렇게 됐는데, 다음 주에 과연 이 음봉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치켜 세우면서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상으로는 다음 주 좀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대선 10대 공약 비교해갖고 기업 성장 빠진 코스피 5천, 이재명 상법 개정, 김문수 세제 혜택 해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데 딱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건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씩 이 세부적인 이 공약, 이 코스피 5천에 대한 이 세부적인 공약 내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본 선진화 10대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근에 또 수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을 좀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주주 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선진국 그 MSCI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용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법 개정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뭐 이런 그 뭡니까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밸류어 그동안에 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런 밸류어 프로그램은 사실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대가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 이런 밸류업 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난하게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는 무난하게 3,500, 4,000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투심으로 당장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물론 이게 누가 지지율이 높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투심이 그대로 반영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이 당선이 되고 나면 이런 빠른 추진력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자연스레 증시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이제 5월달 세린 메이라는 뭐 얘기가 물론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제 바이인 메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인 메이. 5월달에 사놔야 된다. 5월달에 사놔야지 뭐 세린 줄라이라든지 뭐 어거스트라든지 이런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지수가 올라가면 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 지금 굉장히 좀 대형주에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돈들이 이제 순환이 되어야지 우리도 뭔가 이제 시장이 또 활성화되고 종목들도 골고루 오르고 이러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계속해서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이 퍼즐들이 딱딱딱딱 잘 맞아야 되는데 뭔가 계속 다 흩어져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뭔가가 지금 이 순환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금적인 면에 봤을 때 이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유동성이라고 하면 뭐 M2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즉 고객 예탁금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고객 예탁금 상으로는 그래도 조금씩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57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고객 예탁금이 60조에서 70조 정도 돼야지 종목들이 어떻게 된다? 좀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거. 그걸 제가 이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물론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개별 이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개선돼야지 셀트도 뭐 조금씩 상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번 주에 이제 셀트가 조금 더 이제 저점을 좀 갱신을 하면서 굉장히 좀 투심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글쎄요, 뭐 지금 뭐 바닥을 뭐 잘 잡아간다라는 뭐 느낌보다도 지금 아직 그 뭔가 이제 방향성을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기서 선을 하나 더 그어 볼게요. 여기서 선을 하나 더 그어 본다라고 봤을 때 요 추세를 다시 회복시켜 줘야 돼요. 적어도 못해도 이 추세는 회복을 시켜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삼각 수렴 구간을 다시 만들면서 여기 상방 돌파 시도를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라는 소리죠. 여기서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수급은 좀 이따 보도록 할 것이고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서정진 회장에 대한 요 얘기들 그래서 요 최근에 이제 나오셔갖고 이 미국 약가는 오히려 기회다. 관세 영향은 없다. 뭐 셀트리온의 긍정적이다. 뭐 요런 얘기하면서 약가 인하 추진은 바이오시밀러의 기회다. 관세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내년까지 영향 없다. 현지 공장 CDMO 계획 연말까지 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5조 원 매출 목표 달성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제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의약품 정책 그 부분들이 너무 좀 우려하게 과도하게 형성이 되면서 투심이 좀 안 좋게 이어졌다. 뭐 이런 취지였고. 그리고 뭐 약가 인하 추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약가 인하 행정명령의 요지는 미국 약이 다른 국가보다 비쌈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약값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중심 사업을 하고 있어 약가 인하 영향을 받을 게 없다. 이어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는 그 도매 구매 가격 WAC라고 하죠. 대비 90% 할인된 상태에서 시작되므로 향후 미국에서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가격 혜택이 환자와 의사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PBM 등 중간 유통상이 가져가는 구조다. 라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간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이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개선하고 단순화하면 셀트리온이 경쟁하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우리에겐 더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요거죠. 그리고 다만 미국에서 신약으로 판매 중인 진펜트랄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네요. 약가 인하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진펜트라는 다른 오리지널 의약품만큼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신약이다 보니까 그죠? 신약이다 보니까 약가가 좀 비싸거든요. 비싸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영향을 받을 것. 그러나 자사 사업 중 진펜트라 점유율이 크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일축을 했고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영향 받지 않을 것. 그리고 셀트리온은 15, 21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발표가 나오든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CMO 계약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이제 5조 원 매출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진펜트라가 그래도 좀 수익성이 나와야지 5조 원 매출액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적어도 이제 4조 6천억 원에서 4조 7천억 원으로 5조 원 범위 내에서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본다. 유럽 쪽이 워낙 이제 잘 나가고 있으니까 뭐 가능하지 않을 부분도 물론 없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생산 시설 투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이고 10만 리터를 지으려면 보통 1조 3천억 원 가량이 드는데 미국에선 2조 정도 투입돼야 하고 미국의 급여는 최소한 70% 가량 높음으로 자동화율 최대한 올려야 된다. 그래서 CDMO 사업은 정책 구체화 이후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결정하려던 투자 결정을 조금 조정하겠다. 조금 요런 부분들은 좀 지연된다라는 거. 당장에 이제 납품하는 데 있어 갖고는 뭐 물량에는 지장이 없다. 뭐 이런 취지고요. 공장 세팅 하려면 어쨌든 뭐 내년까지는 지금 물량을 잡고 있으니까 뭐 올해 말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 충분히 뭐 세팅 가능할 것 같네요. 내후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이제 서 회장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
매출 5조 원, 5조 원이랑 지금 현재 증권사가 예상하는 그 매출이 이제 올해 3조 8천억 원 정도 이제 되거든요. 여기에 있어 갖고 지금 계리율이 어느 정도냐면 이것이 22%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계리율이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서 회장의 어떤 그 5조라는 목표치 사실 뭐 1조 정도 차이가 나요. 1조 정도 차이가 나고 뭐 보수적으로 봐도 이제 4조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사이 5조까지도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추정치를 바탕으로 해봤을 때는 5조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이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죠. 적어도 지금 추정한 대비해 갖고 적어도 25% 이상의 성장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뭐냐 하면 2분기 때부터 해서 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에는 서 회장이 올해 이제 그 목표로 잡은 그 5조 원에 대한 부분들 2분기 때만 이제 우리가 잘 봐도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과연 그 올해 그 2분기 때 매출액을 9,62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못해도 1조 원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2분기 때부터. 그래야지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한 4조 얼마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한 1조에서 1조 2천억 정도 해야지 좀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도 4조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지금 그냥 이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2분기 때부터는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또한 뭐 사실 뭐 서정진 회장이 작년은 기가 막히게 그 맞췄거든요. 기가 막히게 좀 목표치를 잡아갖고 거의 완전히 똑같이 매출을 달성했어요. 3.5조 원 매출 달성. 사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2023년도에도 3.5조 원 매출 목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작년에 와 쿠팡이 나와. 작년에 이제 매출을 보게 되면 딱 3.5조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서 회장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갖고 현실화 됐다라는 소리예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서 회장 말대로 이제 되게 된다라고 하면 2분기 때부터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라는 소리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유럽 쪽에서 엄청난 이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특히나 램시마 SC를 베이스로 해서 램시마 SC 그리고 트룩시마 역시도 1분기 때부터 보다는 잘 나와야지 저런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사실 유통 구조가 뭐 개선되는 부분들 그리고 직판이 어느 정도 또 이제 직판에 대한 효과가 이제 나오는 시점. 그리고 아까 이제 진펜트라에 대한 약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진펜트라 역시도 큰 손실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좀 매출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분기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2분기에 대한 매출 이 추정보다도 지금 현재 증권사의 추정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줘야 된다.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이 정말 그 오너가 이제 책임감 없는 말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4.5조 얘기했던 못해도 4.5조 5조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4.5조에서 4.7조 요 정도 사이로만 진행이 돼도 요거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고 기존의 이 증권사들이 예상한 이런 예측치보다 엄청난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그때부터 주가는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 확실히 셀트리온은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PBR이 지금 1.8, PER이 한 37배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가가 좀 메리트 있는 구간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 있어 갖고 투심이 뭐 그렇게 좀 좋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약간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 오늘 다 됐나?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다 됐습니다. 자사주 매입 끝.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00%다 됐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95%면 오늘 다 됐어요. 자사주 매입 끝이에요. 자사주 매입 끝. 매입 끝. 오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오늘도, 얼추, 어, 엄청난 또 이 기타 법인 자사주 매입까지 해갖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타 법인 창구가 지금 자사주 플러스 알파가 지금 들어와 주고 있어요. 자사주 지금 10만 주, 10만 주가 이제 하루 그 할당량이니까 10만 주 플러스 한 4만 주 정도 최근 들어오고 더 들어와 주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는 다시 외국인들 그리고 요놈들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 시점이 언제 올 것인가? 지금 공매도가 이제 거래량 대비해 갖고 오늘 기준으로 23%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엄청난 좀 공매도가 나와주는 이제 구간인데, 조만간에 한번 이제 쇼커버링 형태의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대차장고도 많이 올라갔었네요. 대차장고 비율은 한 5% 정도 되는데, 뭐 글쎄요, 뭐 작다고 볼 수도 없고 뭐 크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비중은 높아요. 공매도 비중은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외국계 공매도의 가능성이 높겠죠. 외국계 그 모간서울이랑 JP 모간 이쪽에서 최근 들어왔고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모간서울 메릴린지 아주 그냥 공매도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량 공매도 보유자가 이렇게 공매도를 쳤으니까 쇼커버링 쳐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15만 원대, 14만 원대가 이제 저점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 지금 현재 뭐 이 구간에서 조금 더 하락이 나와줄 수도 물론 있고요. 이러면서 다시 이 구간을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지 다시 한번 그 다음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과매도 구간 진입했죠. 지금 이제 RSI 지표상으로 보면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한 과매도 구간입니다. 심각한 과매도 구간. 지금 26% 정도 이제 되니까 엄청난 이제 과매도 구간이에요. 지금이. 주봉상으로도 그러고, 일봉상으로는 아직까지 뭐 과매도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일봉상으로 뭐 여기서 뭐 단기 저점을 잡아간다 하지만 일단은 확실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적어도 이제 주봉상으로 다시 이 추세를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저점 또 갱신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제 저점을 한번 갱신을 하고 여기서 이제 커다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열려 있긴 한데 조금 더 열려는 있습니다. 열려 있긴 하고, 그래도 다음 주에는 좀 기술적 반등을 내어줄 만한 그런 자리가 좀 나왔으면 합니다. 자, 셀트리온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제 회사이고 지금 이렇게 매일마다 좀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제 단기 수익 드리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 SM경제연구소 제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시고 카페도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도 하나씩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수혜주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갖고 방문해 주시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